대엽시장자 NI스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NI스틸 관련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그리고 이슈 전달해 드리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NI스틸 주가를 보게 되면 최근에 비록 개분봉이 띄우고 나서 떨어지긴 했지만 주가의 변동성을 조금씩 키웠었죠. 이러한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내용 이슈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해당 이슈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이 중국에 대한 관세 발표가 14일날 나오게 됐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서 이 우리 국내 철강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 중국 역시 복수전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도 하나하나 좀 이슈 체크 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산 품목에 대해서 301조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 인상 내용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4일 수요일날 발표된 내용이고요.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약 180억에 달하는 이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해서 관세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철강 및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기존 7%에서 25%로 인상을 했고, 적용 시점은 2024년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반도체, 전기 자동차, 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5% 에서 약 100%로 5배 이상 사실 부과를 했는데, 이게 사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기차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이 전기차는 이 폴스타라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스타의 227대, 요거 2217대, 요거 말고는 사실상 전기차가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전기차 기업에게는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도 7.5%에서 25%로 대부분 인상을 하고, 주요 광물 역시 25%로 대부분 사실 수입되고 있는 거를 다 조사를 해서 현재 관세를 크게 부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 제품에도 사실상 거의 0%로 이제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주사기라 바늘이라던가 등등 해서도 부과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해당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일단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시장은 판단을 해서 현재 주가들이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관세 인상률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 기존 7.5에서 25%로 올라갈 때 요게 예상률이었잖아요. 근데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더 추가 상승이 나오려고 했으면 사실상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부과가 됐으면 시장에서 한층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기존에 예상하고 있던 바가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단기적인 재료 소멸에 대한 인식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번 관세로 인한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4월 중순이었죠. 그때 이제 이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는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이 되겠구나,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상 주가는 크게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일단은 미국 철강 수요 중에 이 중국산 비중이 굉장히 낮다라는 게 일단 현실이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크게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량 자체는 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몇몇 기업들 중에서는 이 미국에 직접 생산 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쿼터제를 받지 않습니다, 생산법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판매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판매법인은 일단 수출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판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쿼터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시장이 막히고, 사실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우호국들, 그 다음에 이 동맹국들이 하나같이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현재 관세를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반덤핑 제소를 시작을 했죠.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중국산 제품들이 이 미국 외 다른 나라에게도 수출을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로 또 충분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다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철강 업계가 힘든 상황인데 이 철강에 대한 공급 과잉이 심화가 돼서 이 전반적인 수익성 역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을 약 55%로 생산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철강 가격을 볼 때도 이 중국의 열연 가격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국의 수출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철강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곧 실적 악화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철강협회에 따르면 23년도 이 중국산 철강제 수입 같은 경우에는 873만 톤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대비 약 30%나 육박하는 아주 큰 수치로 증가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만 아니라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제 금리를 비록 탈출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값싼 이 엔저로 인해서 철강들이 우리나라에 또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들이 조금씩 더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더욱더 격화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코 단발성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 미국 대선이 11월 달까지 남아 있는 만큼 이 사실 바이든이나 트럼프는 이 자국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 중국을 더욱더 압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거를 넘어서 이 동맹국들 프랑스라던가 유럽 등등등 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1월 달까지 미국 대선이 있는 만큼 그 안에서는 이 철강 관련주들이 충분히 해당 관련 이슈로 인해서 언제든지 들쑥날쑥 할 수 있다,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의 입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무역 전쟁 전면전을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있고, 우리도 똑같이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이미 너희들 미쳤다, 단극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성을 잃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앞서 2018년도 때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이 중국산 일부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매긴 이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중국 역시 이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도 하고 이 보복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이 미국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을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진 않지만 똑같이 무역 제소도 하고 보복 관세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고관세를 매긴 나라에 대해서 똑같이 보복관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중국판 301조를 지난달에 통과시키면서 이게 현재 12월부터 가동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정말 심화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I스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주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실적이라던가 얘네들이 하고 있는 주력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슈 관련된 얘기만 좀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일단은 개분봉으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밀었단 말이에요. 앞전에도 개분봉이 나오고 나서 밀었는데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갔어요. 그 말인즉슨 윈 매물대 구간을 한번 소화시키고 다시 평단가 낮추고 올라갔던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윗꼬리가 이게 정말 차익 실현 매물에서 털었는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상승하게 시키기 위한 매물 소화 과정이었는지는 향후에 주가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해석이 달린 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었던 파동의 가운데 부분 정도만 안 깨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해당 구간은 매물 소화가 일어났던 과정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21선을 돌파했을 때, 이 노란색 선이 21선입니다. 21선을 돌파를 했을 때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었고, 그리고 이 현재 이 21선을 잘 지지해 주는지 단기적으로는 요거를 추세를 타고 가는지 여부가 우리에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만약에 해당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이 11월 달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 이슈가 언제든지 나올 때마다 주가의 변동성은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어떤 수혜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한 이 NIT 관련된 뭐 가치 평가라든가 이런 얘기도 다음 시간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